꽃피는 4월입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길을 걷는 여자들의 옷차림은 가볍기만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다렸을 것만 같은 이 4월을 슬프게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첫 구절이죠. 언젠가는 지고 말 것들이 피어나는 달이기 때문일까요? 그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4월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4월이 잔인한 달이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4월에 꽃이 필 때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이별을 하겠죠. 그러니 4월은 온전히 행복하거나 잔인한 달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4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게 4월은 4월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80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지난 방송 제79방 저 혼자 진행했던 킹스맨 더 시크릿 에이전트 방송이었죠. 그때도 혼자서 방송을 했지만 오늘 방송도 혼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는 무비신의 영화방의 제80번째 방송 이병헌 감독의 신작 스물입니다. 오늘 방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둘이서 충분히 방송을 진행할 수 있긴 했는데 이번 15일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이 이제 6%밖에 안 남았어요. 6%면은 한 10분 내외의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을 영화만세 방송으로 채운 것입니다. 영화만세 방송은 예전에 용량이 무제한일 때 미리 올려놨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풀었고요. 용량 문제 때문에 저희가 4월에 그 기대작 그 방송 20분 내외로 끊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도 10분 내외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좀 넘는 이 방송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겠네요. 예고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름 바빴어, 나름. 내년까지도 안 가요, 나는.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꺼줘! 왜? 써줘, 용돈! 가장 부끄러운 순간, 우린 함께였다. 자체 발광 코미디 스물.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야?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가장 부끄러운 순간 우린 함께였다. 자체 발광 코미디 스물. 선배, 운전은 잡아가지고. 뭐 재밌는 거 있어? 왜 한다? 미친놈아! 왜 그래? 가장 부끄러운 순간 우린 함께였다. 자체 발광 코미디 스물. 3월 대개봉. 우선 이병헌 감독의 스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청춘 영화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청년, 이 청년들의 20살 무렵을 그립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는 19가지의 삶은 젊음일지언정 청춘은 아니었기에 20살, 찬란한 청춘에 주목하는 것이죠. 영화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친구가 열망과 절망,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극화되어 담겨 있습니다. 감독은 별다른 목표 없이 유흥에만 열중하는 치호, 그리고 가난 속에서 꿈을 위한 공부와 생계를 위한 일을 병행하고 있는 동우,
몰래 찾아드는 사랑에 혼란스러워하는 모범생 경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춘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의 순간들을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우빈, 강하늘, 민효린, 이런 젊고 매력적인 배우들을 내세워서 B급 코미디를 풀어낸 신선함과 청춘 이야기 특유의 발랄함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청춘이 마치 면책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좌충우돌 종횡무진하는 대범함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하죠. 등장인물의 명백한 결함을 가리는 대신에 그들의 매력과 젊음을 강조하기를 선택한 솔직한 연출, 그리고 과감한 연출도 근래에 개봉한 영화들에선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찬란하고 다치기 쉬운 영화 속 청춘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한껏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영화가 그리는 20살 청춘은 현실보다는 판타지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어요. 주인공들이 이 땅의 청춘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방황과 고민, 타협에서는 진짜 날것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배우들의 잘 꾸며진 외모처럼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극화된 이야기들이 영화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죠. 소속사에 의해 접대를 강요받고 스폰서를 잡아서 성공가도를 달리려는 그런 연예인 지망생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과 또 연애를 하고, 또 교수와 불륜관계인 여선배를 짝사랑하는 그런 대학생이 등장하고, 만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알바를 전전하지만 쌀을 살 돈도 없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20살 청춘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청춘의 인상이란 여대생이 끄는 아우디와도 같습니다. 극중에 민효린 씨가 아우디를 끌고 있죠. 짜릿하고 멋스럽지만 보편이 될 수 없는 비현실적 판타지. 딱 이런 감상을 저에게 안겨줬습니다. 영화가 반드시 보편의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모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스물이라는 제목을 가졌다면 보다 있음직한 청춘을 이야기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청춘의 진실한 성장통을 다룬 영화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에 더욱 그랬죠. 여기까지는 영화에 대한 저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영화에서 받은 불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영화가 유쾌하고 발랄하며 즐거운 감상을 안긴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바로 무례함 때문이었죠. 이 영화를 즐겁게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이 영화의 무례함을 지적하려 합니다. 나아가 무례함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관객들의 무신경함을 지적하려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무례하며 그 무례함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물, 이 영화는 우선 여성에 대해서 무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이 영화는 단순히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객체화시키고 있고 그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을 주입하는 작품입니다. 여성의 외모를 웃음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건 물론이고 극중 인물인 소민, 전소민 씨가 연기했죠. 이 소민과 주인공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아마도 상당수 여성들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을 농담이랍시고 던지고는 소민에게 이를 받아넘기게끔 합니다. 치호가 이제 자기랑 사귀었던 소민이 자신의 친구인 경제와 다시 사귀게 되니까 이제 나랑 사귀었던 애가 이제 친구랑 떡친다고 그러면서 계속 떡친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지 말라고 여자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무 남자랑 자고 임신이나 하라고 그럼 누구 씨로 할까? 이렇게 여자애가 받아치니까 이럴 때는 아무 씨나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주 성적인 좀 그런 불편할 수 있는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걸 또 여성들이 잘 받아넘겨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잘 받아넘기지 않을 때조차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담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태도는 소민과 치호가 처음 사귈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소각장에서 허락 없이 소민의 가슴을 맞은 치호가 그녀와 사귀게 된다는 설정부터가 그러했죠. 끊임없이 무례한 치호의 행동들을 소민이 거듭 받아넘기는 모습을 통해서 영화는 이러한 무례에 면죄부를 주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소민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해서 관객들까지 영화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영화는 피해 당사자인 극중 인물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같은 무례함을 무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쾌함을 안기는 행위를 하는 건 무례한 태도임에도 영화는 이를 청춘 특유의 치기와 찌질함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일쑤죠. 소민이 대놓고 치호의 외도 이런 것들을 다 눈감아주고 치호는 적극적으로 클럽 다니면서 바람피고 집에 다른 여자 불러와서 또 연예인 지망생과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물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결혼한 것도 아니고 관통제도 폐지된 마당에 성을 제도가 이제 규율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자유로운 성생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중 인물이 받아들이니까 관객들도 받아들여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무례하지 않은 일인가? 극중 인물, 나아가 관객 일반에 대해서까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생각해보건대 치기와 무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치기 어린 행동은 스스로 반성하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무례는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명백히 무례한 행위를, 명백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행위를 20살의 치기와 찌질함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관대함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많은 건전한 청년들이 이 같은 무례를 범하지 않고도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들에게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정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폰서에게 몸을 파는 여자, 유부남 교수와 불륜행각을 벌이다 도피하는 선배, 다짜고짜 자신의 가슴을 만진 남자와 사귀고 그의 외도를 방치하는 여자, 이런 인물들로 가득한 이 영화는 결코 우리 모두의 스물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지속적으로 여성상을 왜곡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교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관객에 대해서까지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스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청춘 코미디를 표방한 영화이기에 일부의 문제로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저 웃고만 넘기기엔 이 영화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사실이죠. 모두의 스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이 영화가 스물이란 이름의 청춘을 말하는 것이 저는 몹시도 불쾌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 영화의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비추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영화의 장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소재나 설정, 영화를 끌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근래에 보기 드문, 전형적이지 않은 영화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이 영화를 보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은 A급 배우들로 만든 B급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영화를 좀 고지식한 삶을 살고 있는 좀 어떤 하나의 취향이랄까요? 취미? 아주 그냥 무언가 하나의 열정과 열망을 느끼면서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는 20살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의 20살이 그랬어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이 영화 속 20살처럼도 좀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좀 20살 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0살 때 어떤 하나의 열정 느끼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좋겠지만 제가 다시 20로 돌아간다면 그렇고요.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요. 그런 관계로 저희가 댓글 읽어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 방송에서 박기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를 비롯해서 뭐 이곳저곳에서 광고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취자분들의 피드백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저희의 또 전해드릴 소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였고요. 오늘 다룬 방송 이병헌 감독의 신작 스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꽃피는 4월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